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에서 정복자 칸과 모독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캐릭터 모독의 모든 것을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따라서 영화를 보기 전에 모독이라는 캐릭터를 잠시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독의 본명은 조지 타이턴으로 그가 모독이 되기 전의 이야기는 작가와 작품에 따라 다르게 그려지고 있죠. 먼저 스탠리가 작가와 편집자로 참여했으며 1969년에 출간된 캡틴 아메리카 120권에서는 조지 타이턴을 펜실베니아 출신의 숙련된 기술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던 블룸과 패튼 오스왈트가 작가로 참여했으며 2021년에 출간된 모독 헤드게임즈 4권에서는 그의 아버지이자 에임을 설립한 엘빈 타이턴이 지능이 부족한 조지 타이턴을 에임의 관리인으로 고용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또한 커트 뷰식이 작가로 참여했으며 2021년에 출간된 더 마블즈 3권에서는 조지 타이턴을 몬스터의 샘플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뛰어난 과학자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독은 잭 커비와 스탠리가 창조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 120권에서 그려진 것처럼 그를 펜실베니아 출신의 숙련된 기술자로 보는 게 맞겠지만 그의 탄생 배경은 그가 모독이 되기 전까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였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그의 출신이 어떻든 간에 조지 타이턴은 뛰어난 과학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을 통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만들어진 어드밴스드 아이디어 메카닉스, 즉 에임에 입사해 코스믹 큐브를 만들기 위한 연구에 투입됩니다. 참고로 코스믹 큐브는 현실 조작 능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스페이스 스톤으로 묘사가 되었는데요. 사실 원작에는 1966년에 출간된 테일즈 오브 서스펜스 79권에서 에임이 만든 아이템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코스믹 큐브는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우주와 생명을 창조했던 비욘더즈의 방대한 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미치거나 타락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지되었고 비욘더즈의 힘을 담아낼 수 있다면 누구나 창조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변모했는데요. 코스믹 큐브를 제작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주에는 단 몇 개만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에임의 뛰어난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 연구 끝에 마침내 코스믹 큐브를 창조하는데요. 에임의 수석 과학자였던 라일 게이츠는 이렇게 만들어진 코스믹 큐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 오로지 계산만을 위해 만들어진 멘탈 오르가니즘 디자인드 온리 포 컴퓨팅, 즉 모독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일 게이츠는 에임의 기술자였던 조지 타이턴에게 강제로 변이를 일으켜 그를 모독으로 탈바꿈시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지 타이턴의 뇌와 머리는 신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지죠. 그러자 에임의 과학자들은 공중을 떠다니는 둠스데이 체어를 만들어 모독의 이동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를 이용해 코스믹 큐브를 연구하는데요. 과학자들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코스믹 큐브를 계산하던 모독은 어느 순간 우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왜 열등한 존재들에게 지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그의 의문이 커지면서 모독은 야심차고 무자비한 성격으로 변해갔고 얼마 후 그는 자신이 그들을 지배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게 결론을 내린 모독은 순식간에 과학자들을 살해하고 짧은 시간 안에 에임을 장악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는 계산만을 위해 설계된 정신적 유기체라는 이름을 오직 살인만을 위해 설계된 정신적 유기체인 모독으로 변경하죠. 에임을 순식간에 장악한 모독은 세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배하려고 했는데요. 얼마 후 캡틴 아메리카와 샤론 카터가 에임에 잠입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캡틴 아메리카와 대적하게 되죠. 그렇게 모독이 캡틴 아메리카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자 애초에 모독의 지배를 탐탁치 않게 여긴 에임의 지도자들은 그 틈을 이용해 반란을 준비하는데요. 캡틴 아메리카와 샤론 카터가 모독을 피해 에임의 지도자들이 준비해놓은 탈출정을 강탈하면서 에임의 지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곳을 탈출합니다. 그러자 뒤늦게 반란을 눈치챈 모독이 급히 자폭장치를 가동시켰지만 결국 캡틴 아메리카는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갔고 그렇게 코스믹에 처음 등장한 모독은 쓰디쓴 패배를 맛보게 되죠. 그러자 모독은 이때부터 캡틴 아메리카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먼저 암살자를 사이보그로 개조해 캡틴 아메리카를 죽이려고 했지만 사이보그가 캡틴 아메리카에게 처참하게 패배하자 모독은 다시 한번 버키 반지의 복제 인간을 만들어 캡틴 아메리카를 속이고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는데요.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어진 버키 반지의 복제 인간은 한때 친구였던 캡틴 아메리카를 죽이지 못했고 결국 이것은 모독의 패배로 이어지죠.
그렇게 캡틴 아메리카에게 패배한 모독은 이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헐크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몸을 거대한 로봇과 합체시키고 그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역시 헐크의 힘은 강력했기 때문에 또다시 처참하게 패배하는데요. 연이은 패배로 분노한 모독은 감마선을 이용해 브루스 배너의 연인이었던 베티 텔봇을 하피로 변모시키고 그녀에게 헐크를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렇게 시작된 헐크와 하피의 싸움은 치열하게 이루어졌고 갑자기 공격을 당한 헐크는 잠시 주춤했지만 결국 노련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피를 간단하게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헐크가 마지막 공격을 날리려던 찰나 하피는 놀랍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헐크는 크게 당황하는데요. 바로 그때 하피가 기습 공격을 날려 헐크를 무력화시키고 하늘로 날아오르죠. 한편 TV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로스 장군은 하피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제발 헐크를 해치지 말라고 부탁하는데요. 하피는 그의 부탁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하늘로 다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하피는 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바로 그때 바이비스트라는 존재가 나타나면서 또다시 모독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죠. 이렇듯 모독은 연이은 패배를 맛보면서 슈퍼히어로들을 말살해야 된다는 집착에 사로잡혔고 이것은 풍족했던 에임의 자원을 급격하게 고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나친 집착과 독단적인 명령을 견딜 수 없었던 에임은 그에게 벗어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쿠데타와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그때마다 모독은 천재적인 전략과 강력한 능력으로 에임을 장악해왔고 이것은 결국 모독의 적이 양산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적들에 의해 모독은 여러 번 죽음과 부활을 반복했고 이 과정이 이어지면서 모독은 불안정한 존재로 인식되었는데요. 얼마 후 모독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자 쉴드의 하부 조직인 라이프 모데이 디코이, 즉 LMD는 복제된 조지 타이턴의 뇌를 이용해 새로운 모독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모독은 전대의 능력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지만 약점이 없는 완벽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를 슈페리어 모독이라 불렀고 에임을 무너뜨리기 위해 히어로들의 든든한 아군으로 활동하고 있죠. 이 밖에도 에임이 모독을 죽이기 위해 탄생시킨 미즈 모독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는 모독을 죽이라는 에임의 명령을 거부하고 모독과 순식간에 사랑에 빠져버리죠. 하지만 모독이 어보미네이션을 잔혹하게 죽이자 미즈 모독은 모독에게 실망하면서 그에게 등을 돌리는데요. 그것을 본 모독은 그녀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려줍니다. 이렇듯 모독은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많은 코믹스에 등장하면서 역대 최고의 악당 100명에 올랐는데요. 성품이 잔혹하고 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머리가 크고 재미있게 생겼다는 이유로 많은 캐릭터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하죠. 특히 그웬플이 슈페리어 모독을 놀리고 가지고 노는 장면은 보기만 해도 재미있는데요. 과연 영화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모독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모독은 지구에서 가장 큰 뇌를 가진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아무리 방대한 수학 공식이라도 즉시 풀 수 있는데요. 그는 그냥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가 내놓은 결론은 예지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그가 만든 전략과 전술은 완벽에 가깝지만 아쉽게도 그의 창의성은 인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종종 실패를 맛보게 되죠. 그리고 모독은 논리적인 추론과 패턴풀이, 정보 분석은 기본이고 모든 대화와 정보, 자신이 경험한 모든 순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염동력과 텔레파시, 마인드 컨트롤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 폭발도 견딜 수 있는 역장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 능력들은 그의 이마에 장착되어 있는 벨트를 통해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사용하는 광선은 꽤 치명적이죠. 그리고 그가 타고 다니는 둠스데이 체어는 미사일과 폭발물을 비롯한 모든 무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아쉽게도 모독은 거대한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둠스데이 체어가 없으면 굉장히 무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작은 몸으로 거대한 뇌를 지탱하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장기는 빠르게 망가지는데요. 그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클론을 제작해 수시로 몸을 교체해주고 있죠.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예고편에서 처음으로 모독이 등장했는데요. 놀랍게도 모독의 얼굴은 앤트맨의 악당 데런 크로스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게다가 모독을 데런 크로스 역할을 맡았던 배우 코리 스톨이 연기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젠 옐로우 재킷이 모독이 되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는데요. 분명히 죽은 것으로 알려진 데런 크로스가 어떻게 양자 영역에 다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데런 크로스는 앤트맨과 전투를 하다가 온몸이 찌그러지면서 참혹하게 죽었는데요.
이후 감독이 데런 크로스가 죽지 않고 양자 영역에 살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드라마 로키에서 옐로우 재킷의 헬멧이 등장하면서 그가 죽지 않고 다른 세계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영화 아이언맨에서 아이드리치 킬리언이 과학자 집단으로 구성된 에임을 창설하고 익스트리미스 기술을 이용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아이드리치 킬리언은 에임을 감추기 위해 가짜 만다린을 얼굴 마담으로 한 텐 링즈 조직을 앞세우는 치밀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세계관에서 에임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한데요. 만약 에임이 복수를 위해 데런 크로스를 모독으로 개조했다면 앤트맨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에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정복자 캉이 뛰어난 로봇 기술을 이용해 처참하게 망가진 데런 크로스를 모독으로 개조해 자신의 부하로 삼았을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모독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는 꽤 흥미로운 영화가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새롭게 등장한 정복자 칸과 모독이 무너져가고 있는 마블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길 바라며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